자고 일어났는데 더 피곤한 적 있으시죠? 그때 드는 생각, 내가 게으른 건가? 체력이 약한 건가? 우리는 자는 동안 뇌가 꺼진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잠든 순간부터 뇌는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은 7시간을 자고도 피곤한 채로 눈을 뜨게 됩니다. 7시간을 잤습니다. 어젯밤 11시에 누워서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으니 계산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알람이 울리는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데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억지로 일어나서 세수를 해도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서 있는데 몸이 흔들립니다. 아직 오전 9시인데 벌써 졸립니다. 그래서 일찍 자려고 합니다. 10시에 눕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잠이 안 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결국 자정이 넘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이불 속에서 이미 다 진 것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번이라도 안 겪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오늘 밝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한 건 잠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중에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뇌가 쉰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의식이 꺼지면 뇌도 꺼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잠든 순간부터 뇌는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마이켄 네더가드 박사팀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뇌에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오직 잠든 동안에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낮 동안 뇌가 열심히 일하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뇌 속에 쌓입니다. 이게 충분히 청소되지 않으면 다음날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 게 이 때문입니다. 심각해지면 알츠하이머와 연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소 시스템이 그냥 자기만 한다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입니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입니다. 비렘 수면 중에서도 가장 깊은 단계인 서파 수면, 즉 깊은 잠이 있는데 글림프 시스템은 바로 이 깊은 잠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7시간을 잤는데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지만 뇌가 깊은 잠에 충분히 들지 못했던 겁니다. 청소부가 출근은 했는데 제대로 일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직전 천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뇌는 깊은 잠에 들기 위해 반드시 천을 낮춰야 합니다. 천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지는 신호를 받아야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에 지금 낮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낮이라고 판단하면 천을 낮추는 걸 미룹니다. 결과적으로 천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누워있으니 잠은 들어도 깊은 수면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수면연구소의 매튜 워커 박사가 발표한 연구에서 취침 전 2시간 스마트폰 사용이 서파 수면 비율을 최대 23%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시간 자도 실제로 회복에 기여하는 깊은 잠이 2시간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쓰면 괜찮지 않냐고요? 블루라이트 자체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 자체가 뇌를 각성시킵니다. 흥미로운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필터가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뇌의 각성 상태까지 끌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원래는 아침에 높고 밤에 낮아지는 리듬을 타야 합니다. 낮에는 활동을 위해 올라가고 밤에는 수면을 위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이 리듬이 무너집니다. 밤에도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는 거예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뇌가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다가 작은 소리에도 깨고 깊은 잠에 들어가도 금방 얕은 수면으로 올라오고 꿈을 많이 꾸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자다가 자꾸 깬다.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자고 나서 더 피곤하다. 이게 바로 코르티솔이 밤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뇌가 밤새 경보기를 켜놓고 잔 거예요. 더 잔인한 건 수면 부족 자체가 다음날 코르티솔을 더 높인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또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3일 연속 수면의 질이 낮아진 집단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7%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한번 잘 잔다고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세 번째, 잠자리 환경이 뇌에게 수면 신호를 주지 못합니다. 뇌는 조건 반응을 합니다. 특정 환경에서 특정 행동이 반복되면 그 환경 자체가 그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가 됩니다. 침대에서 유튜브를 보고 음식을 먹고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뇌에게 침대는 무엇일까요? 각성 공간입니다. 눕는 순간 뇌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지금 뭔가 자극적인 걸 할 시간이구나. 잠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뇌가 깨어나는 겁니다. 수면의학에서 이걸 침대에 대한 각성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 수면 클리닉에서 만성불면증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침대를 오직 수면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침대뿐만 아니라 침실 온도입니다. 깊은 잠을 위한 최적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너무 따뜻하면 천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서 깊은 수면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여름에 에어컨 없이 자면 다음날 유독 더 피곤한 게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드릴게요. 첫째, 잠들기 90분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블루라이트 필터가 아닙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90분이 너무 길다면 처음엔 3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그냥 멍하게 있어도 됩니다. 뇌가 각성해서 이완으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90분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야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바꾼다면 이겁니다. 스마트폰을 침대 밖에 두세요. 충전기를 거실에 놓는 거예요. 손이 닿지 않으면 보지 않게 됩니다. 둘째, 자기 전 10분 걱정 시간을 만드세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잠들기 전에 걱정되는 것들을 종이에 적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15분 빨랐고 깊은 수면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계속 처리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낮 동안 억눌렸던 걱정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의도적으로 걱정을 꺼내서 종이에 적어두면 뇌가 이제 기억해뒀으니 잠들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30분 전에 노트를 꺼내서 지금 걱정되는 것들을 전부 적으세요. 해결책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걱정 목록만 써도 됩니다. 내일 해결할 일 목록을 같이 적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침대는 잠자는 공간으로만 쓰세요. 오늘부터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 침대에서 음식 먹지 않기, 이 2가지만 지키세요. 처음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일어나세요. 졸릴 때만 침대에 눕는 겁니다. 이 주만 유지하면 뇌가 침대를 수면 신호로 다시 학습합니다. 추가로 오늘 밤 실내 온도를 한번 낮춰보세요. 18도에서 20도가 부담스럽다면 평소보다 이 도만 낮춰도 수면의 질이 체감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글림프 시스템 연구의 네더가드 박사는 수면의 질이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어떤 영양제나 건강식품보다 뇌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매튜 워커 박사도 수십 년의 수면 연구 끝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수면의 양보다 수면의 구조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피곤했던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청소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오늘 밤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을 침대 밖에 놓는 것, 그걸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피곤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날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가장 큰 단서가 됩니다.